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 의료인문학과 관련해서 주요한 조선 초기의 장소들을 둘러봤어요. 동화린서터라든지 혹은 보제원터 같은 것들을 둘러봤는데, 오늘은 역시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의료와 관련된 주요한 기관으로 재생원터를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조선 초기부터 재생원이라고 해서 이제 빈민들 구제를 하기 위한 국가기관이 들어서 있던 곳이에요. 여기는 빈민 구제뿐만 아니라 의녀를 양성한다든지, 혹은 의학과 관련된 책을 출판한다든지, 혹은 약과 관련된 향약 출판들을 하는 그런 어떤 의료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을 하는 기관이었거든요. 이 기관이 주로 이제 극빈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를 잃거나 길을 잃은 아이들을 이곳에 보호하는 그런 어떤 이제 아동보호소 역할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관이었는데, 세조 때쯤에 이 을지로 쪽에 있는 해민원하고 통합이 돼요. 그래서 해민서 쪽으로 이제 모든 그것이 이관돼 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의료적인 기관은 조선 초로 멈췄지만, 그러나 이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재생이라는 말 자체가 모두에게 가지런하게 모두의 삶을 구제하는 곳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동네 이름을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서 여기를 계속 재생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재생동이라는 말을 이제 입말에서 쓰다 보면 계생동이라는 발음이 그래서 여기를 계생동이라고 했는데, 계생동을 줄여서 계동이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가 되면 일제시대에 계생이라는 말이 기생처럼 들린다, 그래서 계동으로 바꿨다라는 이제 약간 좀 일제시대 뇌피셜 같은 것들이 좀 끼어들긴 하는데, 원래 이제 이 동네는 조선 후기쯤에는 계동이라는 이름으로 일찍부터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동생인 이재원 왕자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동궁이라는 궁을 설치해서 이재원 왕자죠. 그 왕자의 자리가 여기 있던 곳이기도 해요. 그 궁이 여기 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찍부터 조선시대에 하나의 이제 사람들을 널리 살리는 곳으로서의 하나의 그 지명을 획득하고 사람들에게 그 인식을 가지고 있던 곳이죠.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계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동에는 헌법재판소가 들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제 바로 이곳이 헌법재판소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천연기념물 8호로 지정되어 있는 제동 백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백송은 세종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거의 55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품종이죠. 이 나무는 사실은 한국 토종이 아니라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마 사신이 한국에 가져와서 세종 무렵에 이제 심었던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동이라는 이름에는 사실은 이제 좀 아픈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어요. 원래는 이제 세조 때 이 단종을 이렇게 몰아내면서 계유정난이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피바람이 불어요. 그때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세종의 신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 앞에가 피가 바다를 이룰 정도, 강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흘러서 거기다가 이제 재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재가 이제 피비린내를 한참 동안 가렸기 때문에 여기를 제동이라고 한다는 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것은 이제 민간의 이야기일 뿐이고, 이 동네는 원래 가회동이라는 동네였는데, 가회동은 원래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가회동에 그 회라고 하는 거를 원래 이제 모인다는 뜻인데, 그거를 재를 나타내는 재회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재를 뿌려서 이렇게 생기는 이제 약간 세조의 악랄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 동네는 어쨌든 그 이후 가회동이라는 좋은 이름보다는 제동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졌고, 이제 이 제자가 우리가 이제 회 뿌리는 그 재라는 뜻에서 나중에는 이게 몸을 재게하다라는 뜻의 한자에 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아픔을 씻어서 없앤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민간의 의식들이 지명에 남겨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제동은 사실은 사람의 어떤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죽게 된 그런 고통스러움과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또 이제 이 민중들의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들이 땅 이름과 이 삶 속에 녹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동네에 이 자리에 또 자리를 잡은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이 지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조선시대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지역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용되고 있었어요.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원 선생님도 사실은 이곳에 집을 터를 정해서 이곳에 살고 있으셨고, 박지원 선생님의 손자가 이제 구한말의 근대화를 이제 주장했던 박규수 선생인데, 이제 박규수 선생도 바로 이제 이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성장기까지 여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셨죠. 이제 박규수 선생이 이제 집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 구한말에 이제 미국의 선교사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집이 넘어가서 알렌이 이제 이 근처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알렌에 의해서 이제 근대의 가장 근대적인 서양식 병원의 시초를 할 수 있는 재중원이 바로 이곳에 또 설치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의료인문학의 현장을 찾아서 온 이제 그런 이유기도 하죠. 알렌이 이곳에 재중원을 설치하게 된 데에도 몇 가지 사연이 있어요. 이제 갑신정변이라는 이제 정변이 일어나고 이제 이모군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1800년대에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이제 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영익이라고 하는 고관 대작이 이제 민비의 이제 친척이죠. 그래서 이제 민영익이 여기에서 이제 총을 맞게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총을 맞고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알렌이 이제 이 민영익을 이제 데려다가 여기로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극적으로 살려요. 그래서 이제 이 고종이 이 알렌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1885년 이제 갑신정변 이후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다가 이제 재중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해서 근대적인 개념의 서양식 병원을 처음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에다가 수술 방식의 칼을 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름을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광해원이라고 했다가 그것을 이제 재중원으로 고쳤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한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뜻의 재중원으로 고쳤다가 곧 이제 이쪽 을지로에 있던 해민서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을지로 그 당시에 구리계라고 했는데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전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최초로 이제 우리 서양식 병원이 처음 세워져서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서양식 그런 진료를 하는 그런 행위가 처음 이루어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제 근대 의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재중원터를 앞에 우리가 재생원터가 조선시대 초기에 어떤 이제 의료적인 행위를 했던 그러한 기관이라면, 이제 여기는 조선 시기 말기 혹은 대한제국 초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의 의료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하나의 이렇게 연결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크린튼 여사가 처음 동대문 시약소를 이제 열어서 이제 여성들을 위한 이제 진료를 하던 것이죠. 지금 이제 이 자리는 원래 오래전부터 이제 동대문 병원이 이화여대의 어떤 소속 부속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1990년대에 이제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병원은 이제 공원으로 개조가 됐고, 2000년대 들어서서 여기 동대문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동대문 교회는 한양도성박물관으로 이제 고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 한국 근대 의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원래 1886년에 한국에 이제 콜레라가 심하게 닥쳐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콜레라에 대책 없이 이렇게 죽어갈 때 스크린턴 여사가 자기 아들 스크린턴 박사와 함께 한국에 와서 정동에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애호계하고 남대문 상동교회, 그리고 이
이 자리 동대문 교회가 있던 곳에 여기에 이제 동대문 시약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대문 시약소에서 이제 그 바로 옆에 건물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부인 예배당을 열어요. 근데 이 부인 예배당은 이제 볼두인이라는 저기 의사의 아내가 여기다가 이제 그 기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볼두인 그 병원이라고도 이제 불렀는데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제 스크리턴 여사가 원래는 우리한테는 이화학당을 만든 그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정동에 가면 이화여고가 있는데 이화여대의 전신이죠. 그 이화학당 앞에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용 병원을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그 서양 의사들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제 한국 여자들한테 진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여성들이 그 다른 남자한테 이렇게 손을 만지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료를 실로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좀 약간 그 사회였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한테는 더더욱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메리 스크린턴 여사가 이제 여러 이제 여의사들을 이제 초빙에다가 이제 보구여관에서 이제 처음 여성 진료를 시작했고 바로 이 동대문 시약소에 와서 부인과를 처음 만들어요. 여성보다도 좀 이제 부인 전문 병원으로 여기에 처음 만들어서 여기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여성 부인 전문 병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보구여관을 저쪽 그 있던 어디죠? 그 정동에 있던 것을 일로 다 합쳐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가 이제 한국 여성 부인 병원의 이제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있던 교회, 볼두인 교회는 나중에 동대문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에서 이제 그런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또 이러한 그 의료 행위를 이제 하게 되었죠. 훗날 이제 이화여대가 이제 여기 해방된 뒤에 이제 그 동대문 시약소를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모구여관과 동대문 시약소를 이어받아서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병원으로 운영이 됐고 그 중간에 뭐 볼두인 진료소 혹은 릴리언 해리스 기념병원 또 이제 동대문 부인병원 이렇게 이름이 계속 바뀌었지만 어쨌든 주로 이제 여성 전문 병원으로서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제 지금은 이제 목동으로 이제 이전을 해갔지만 이제 근대 여성 의료와 관련된 핵심적인 장소였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날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로 이화여대 동대문병원의 옛 터예요. 요 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도 있고 예전 그 정동 시절에 보구여관의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이렇게 청동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제 동대문병원이 이화여대 병원이었던 시절 동대문 병원의 전경을 이렇게 그려서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공원이 되어버려서 병원 자리는 없어졌고 저기 이제 동대문 교회 자리만 저렇게 이제 도성박물관으로 이제 남겨져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근현대 우리 특히 여성 의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장면들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양이 조선의 수도가 이래 600년 동안 이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의료와 관련된 주요 장소들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지금은 그 마지막 장소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구한말 대한의원터로 찾아왔습니다. 이 대한의원터는 근데 그 대한제국 시기에 공식적인 국가 의료기관이었지만 그 이전 구한말부터 있었던 제중원처럼 최초의 서양식 의료병원이라든지 혹은 최초의 이제 의학 그 교육기관이었던 의학교가 있어요. 그 의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 이제 지석영 선생님이신데 지석영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그 우두법, 종두법을 이제 발견해서 이제 우리의 이제 마마라고 하는 이제 이 종두를 없앴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내셨죠. 그 제중원과 그리고 그 대한제국기의 국가 의료기관이었던 이제 광제원 그리고 그다음에 의학교 등을 다 합쳐가지고 1907년에 하나의 이제 큰 국가기관을 만든 것이 바로 대한의원이라는 이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일제 시대가 되면 경성제국대학 의대 본관 건물로 사용되다가 해방된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의 이제 의대 본관 건물로 사용되면서 이제 근대
과거와 현대를 아울러서 우리의 의학적인 여러 역사들을 어떤 이제 그 산 증인처럼 지켜온 곳이죠. 이곳은 지금은 이제 의학박물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의원의 이제 그 과거와 그 현재까지의 역사를 사진 자료라든지 이 처음 이제 개장했을 때 이제 순종이 보내줬던 칙서라든지 이런 역사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의약품들 그리고 의학서, 약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한국의 근대 의료 체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왔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둘러보지는 못하지만 여기 주석영 선생님의 어떤 그 모습과 또 대한의원이라는 이 병원에 이제 그 대한제국기에 건설되었던 우리 선조들의 어떤 근대적 의식들이 어떻게 일제시대를 거쳐서 서울대학교까지 이어져서 현대의 그 역사와 전통이 남겨져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저 조선시대 초기부터 그 국민들을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의 여러 노력들이 화린서라든지 혹은 이제 보재원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구여관이나 혹은 이런 이제 그 대한의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그 가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든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는 거 사실을 오늘날 다시 되새기면서 이것을 뭔가 이제 좀 더 미래적인 가치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의료인문학적인 가치를 어떻게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들 하루 종일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고요. 이 경험을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들과 자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하고 엮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